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 시국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정말 이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시점을 그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안 올리고 있었는데 카페에는 약 한 10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제 유튜브에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독재 타도 선언,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었는데 10월 중순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막겠다. 신냉전주의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화폐 전쟁, 정치 환경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고, 중국 기반의 중개 가공 무역의 위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업종, 가장 피해를 받을 업종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22년 3월 15일자에 올린 유튜브 영상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세계금융 방산 에너지 장악 프로젝트, 방사능 무기 같은 중국 가두리 작전이 설계자의 가두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들이 있다 뭐 이런 방송을 했었죠. 이게 파월 의장, 조지 소로서, 바이든 이러고 이때 3월달 이후에 이 세 사람이 회동을 했다고 어떤 뭐 언론에 나왔어요. 한국 언론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는데 패드가 갑자기 1년 전에 했던 어떤 약속, 계획을 다 철회를 하고, 우리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그냥 갈 거야. 통계가 지금 너무 극박해. 인플레이션 잡지 않으면 전 세계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기조로 바뀌면서 금리를 갑자기 0.25로 천천히 하겠다고 했던 걸 다 철회를 하고 0.75까지 이제 계속 진행 중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자, 지금 보면 미국이 신냉전주의 공식 발표, 뭐 우리 한국 언론은 10월 18일하고 19일자에 나왔는데 이게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인터뷰할 때는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인플레이션 잡겠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죠. 떠들어대면서 문제 지금 발표한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수 있는, 폭주라는 건 대폭등이 더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죠. 시행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원인을 보면 중국의 시진핑 3연임 선언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날짜가 언제냐면 지금 진행 중이죠. 중국 공산당 인민대회, 전인민대회 2022년 10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고 하는데 4일간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진핑 3연임 선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물밑 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 해왔지만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20년 중국의 대목표는 경제 성장보다는 국가 안보다. 그리고 2027년까지 대만과 통일을 목표로 한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더 정말 심각하게 끔찍한 말을 요전에 했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발표도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가 주석이잖아. 국가 주석으로 명령한다. 전 인민군에게 대만을 통일하라. 정군 진격. 이건 뭐야? 이건 뭡니까?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 자체, 이 말이 정말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명령을 하면 내부에서 인민군 뭐 군단장들 뭐 앉혀놓고 사령관들 앉혀놓고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민회의 같은 데서 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어, 세 번째 연임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 안 밀면 너가 다 반역자로 잡아넣겠다. 이런 위협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 발표할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또 변수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7명의 그게 있는데 7명 중에 1명이 시진핑이죠. 이 중에 4명이 태자방, 같은 시진핑의 태자방. 원래 2명만 있었는데 이 2명을 숙청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보시라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태자방하고 국공당인가 뭐 좀 하나는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상해방, 태자방, 상해방 여기는 그 뭐 국공파인가 뭐 일단 저 원래 공산 마오쩌둥하고 같이 중국 공산화를 일으킨 장본인들 뭐 그런 그좀 국가 원로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근데 원로파는 거의 다 이제 늙어가지고 못 나오죠. 하여튼 요런 상태인데 이 원래 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1명만. 그러면 누가 되든 돌아가면서 하면 한쪽이 3명이 되는 거죠. 요런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4명을 태자방인 시진핑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만장일치제로 하는 건지 다수결제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상태가 됐어요. 뭐 끔찍하게 변질됐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켜보던 미국이 원래 공식 선언을 하진 않고 계속 미국이 중국을 가두리 작전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공식 선언 한 적이 없는 미국에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국가안보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국가안보 보고서 10년 정책. 이게 10년 정책이라는 백서를 발간을 했다는 겁니다. 10년 미국의 앞으로 향후 국가안보 정책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이 뭐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기조가 이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우방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재 국가를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취지고 이 견제의 조적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 이 독재 국가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 국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독재자를 독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독재주의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사회도 인정을 해주면서 어떤 그런 논리죠. 자, 그래야지 그 나라의 시스템은 인정해주면 다른 독재 성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시진핑을 제거를 할 수 있는, 푸틴을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이제 단서를 여기다 깔아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표현 안 했고 독재가 이 독재인가요? 독재국가, 독재자를 견제하겠다. 이 말을 이제 백서에다 담아놨는데, 자, 여기 주 구체적인 시행령은 보면 첨단 기술 통제이고요. 반도체, 그 안에는 반도체 기술, 예컨대 2차 전지 기술 같은 차세대 4차 산업, 5차 산업의 가장 강력한 규모가 큰 파생되는 산업
가장 고단위의 기술을 통제를 하겠다. 이미 공유하는 기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한 최상위에 있는 그 부분을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신소재, 기술 인력까지 원래 그 신소재는 기술 인력 이야기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초과가 돼 있고 있는 것 같고 한국 같은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고 그 어떤 나라의 인건비랑 인력이랑 산 원자재 원료를 가공해서 다른 국가에 가공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국가에 팔아먹는 가공무역 국가죠. 한국은.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미 중국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고 투자를 한 상태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죠. 가공무역에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도 해당되고 SK도 해당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피해가 엄청 맞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얘들만 피해를 보고 마냐. 얘들이 중국에서 뭐 하는 거를 이제 그 고가의 첨단 산업 제품을 만들거나 거기에다가 추진 못하는 상황이 됐죠. 팔아먹지를 못하죠. 그냥 저급한 인정한 전 세계에서 이미 다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이 제품들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첨단 기술이 계속 나오잖아. 그 자체 이 이상들은 아예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중국이 발전을 못한다. 중국이 발전이 못해야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무기, 뭐 첨단 기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10년만 이렇게 팽 해놓으면 미국의 우방국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지만 문제가 뭐냐? 요번 러시아 사태를 보셨잖아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미국이 이집트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파나마 침공하고 막 했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위창했나요? 전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3% 이내, 그쵸? 영향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가만히 뭐 제재가 아니고 가만히 뒀다고 하면 그냥 아무 제재는 안 하고 도와주는 것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나 패드의 고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이 폭주하는 현상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문제는 뭐지? 나토와 EU, 미국 얘들이 편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했죠. 근데 제재를 심각하게 했죠. 요번에 모든 그 돈 벌 수 있는 구멍을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하자마자 나토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단을 하면 러시아가 항복선을 할 거다,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이 나토나 EU, 미국 정책 기반자들이 머리가 빠가갑니다. 빠가. 그쵸? 빠가 야로죠. 완전히 돌대가리들이라는 말이죠. 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 이거 전부 다 독일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재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제재하세요. 너한테 나도 수출 안 할래. 한국한테 수출 안 하고 미국한테 수출 안 하고 다 꺼내버려. 그리고 중국한테만 나 수출할래. 북한한테도 나 수출할래. 북한 돈 줍니까? 너하고는 무역 안 해. 이렇게 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나토가 보복을 한 건데, 오히려 피해보는 국가는 나토하고 EU하고 여기 협조하는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다 때려 맞아 버렸죠. 여기서, 자, 보시면, 인도도 같은 편 들어줄 거고,
사우디도 편들어 줄 거야. 그럼 이란 또 꼬셔가지고 이란도 이제 제재 풀어주고 좀 해보자가 됐는데 인도, 사우디, 이란이 전부 다 어떻게 했죠? 미국 나는 너랑 같은 편 안 할래. 나는 러시아 편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 편을 된 건 아니고 중립인데 러시아하고 정책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참 문제가 됐죠. 인도가 저렇게 해버릴 줄 몰랐다는 거지. 인도가 러시아 누구 거 못 팔아먹는 거 내가 다 살게. 우리 사게 주면 내가 다 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 인도는 뭐야? 내수 시장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아무리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까지 제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미국 우방국 전체가 중국 때문에도 중국의 경제를 가두려고 하다가 인도로 옮겨갔는데 인도를 제재하면 전 세계 경제가 그냥 올스탑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인도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재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보면 요까지만 봐도 러시아 사태만 봐도 이미 패배한 거는 누구다? 러시아가 패배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에 정말 피해 국가들은 영국 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서방 선진국들과 한국입니다. 일본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최대 피해국이에요. 여기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인도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상, 여기까지 앞이었는데 지금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망하려고 해요. 지금 심각하죠. 영국이 진짜 극단적으로 심각합니다. 영국이 심각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영국이 지금 국가 디폴트 직전입니다. 국가 디폴트 직전인데 9월 26일자에 26일, 28일 72시간의 시한밖에 없었어요. 이거 막을 수 있는 시한. 어떻게 하다가 좀 막았습니다. 100조 뿌려가지고 막았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10월 며칠자였죠? 10월 4일인가 6일자에 또 터져가지고 이제 또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일간의 시간. 72시간 내에 채권 금리 폭주하는 그 반대 매매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또 50조를 투입해가지고 막긴 했어요. 이게 좀 심각하죠. 근데 이게 돈을 언제까지 넣어야 되냐? 이 디폴트 되는 금액이 2,400조인데 2,400조 막기 위해서 이 자칫 잘못하면 3,000조에서 5,000조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러다가 내가 그걸 결정하는 총리나 재무부 장관이 다 덤탱이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이직하리 하다가 2,400조도 못 맞고 3,000조 날렸다. 우리 영국의 자산 5,400조를 허공에다 다 뿌렸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디폴트가 왔다. 그런 걸 당하기 싫어요. 싫어하잖아. 누구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해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국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IMF가 너가 우리 기금 받아라. IMF 상황이 지금 영국이 도래가 됐어요. IMF 긴급 자금을 받아서 막을 건지 안 막을 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팔리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면 미국 이기는 게임이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망합니다. 미국이 더 한마디로 나가래 되는 거죠. 나가래. 왜? 미국 우방국들 다 쫄딱 망합니다. 캐나다, 호주 빼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빼고 나머지 우방국들. 자, 나머지 우방국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냐면 영국이 1순위로 망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지금 프랑스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가서 사시는 분하고 카톡을 했는데, 와,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를 갔는데 차가 수백 대가 서 있더래요. 원래 한적한 도시인데 수백 대가 왜 서 있나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대. 자기는 그래서 한 20km, 40km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기름이 남아 있어서 다음 주유소로 가니까 그 주유소도 또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기름 좀 사서 통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라 해가지고 담아서 갔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기름이 또 없어가지고 자기 도시에 기름을 그 도시에 있는 이제 하웨이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닌 주유소, 자기 도시에 기름을 그 주유소에 넣으러 가니까 거기도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지금 심각하죠,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오후 시간, 이제 오후가 되니까 폭동이 일어났대요. 주유소에다가 뭘 던지고 막 사로 들이받고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고 야구방망이 들고 막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 됐죠. 영국도 지금 뭐 젊은 애들이 최근에 보면 그 빈센트 반 고어의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그림. 이게 경매에서 최고가 1,400억짜리입니다. 이거 무슨 박물관,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무슨 뭐 페인트인가 뿌려가지고 1,400억, 이게 1,400억이 종이 한쪽 하나 그림 갖고 1,400억 이딴 놀이 하지 말고 환경이나 아니 같이 사는 이 시민사회나 살려라. 그리고 여기다가 뿌리고 도망도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페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해바라기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볼 수 없습니다. 종류는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1,400억짜리 이 작품을 못 봐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와,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자, 요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는데 중국 시진핑 상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통과가 안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야 시진핑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우리나라도 중국 자체가 위협받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를 만드냐,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시진핑을 아예 제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공격해버린 거죠. 미국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 새끼들이 완전히 돌았나?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제 언제 공식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식 선언을 하면서 중국 편 들면 너가 다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너것도 다 죽이겠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미국이 요번에 국가안보 보고서가 한국 너거 조심해. 너거 지금 중국한테 계속 반도체 팔아먹는데 내가 경고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취직한 애들 너것도 전부 다 적성 국가의 스파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계약하고 안 돌아오면 너것도 다 적성 국가로 우리 미국 우방국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다. 부터 재산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막아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도 당할 각오해라는 겁니다. 딱 명시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만약 시진핑이 당선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 중국 이토류 수출 물량을 보면 전 세계 70% 정도를 하거든요. 그쵸? 70%고 러시아도 한 10% 합니다.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다른 국가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20%에서 30% 정도예요. 다른 국가면 미국도 조금 생각하고 호주도 조금 하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 다음에 콩고 같은 나라들이 담당해요. 나머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피토류가 가장 많은 국가, 아니 미국이 제일 많대, 호주가 많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그 주 헌법 그 다음에 그 위에 헌법에 자원 개발이 환경법 밑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요. 100년 동안 못하게 묶여있는 땅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기가 힘들잖아.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그 주 정부 주 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 헌법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하죠?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그 시민들이 반대하면 헌법 못 만들어요. 못 고칩니다. 개정을 못해.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환경법이 이겼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못 이겼어. 히토류 생산 금지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미국은 지금 뭐 저 셀가스 있죠. 그게도 계속 나오고 막 뽑다가 금지된 주도 많아요. 금지된 지역. 왜? 환경 오염 때문에. 뭐 수자원이 다 오염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금지된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게 쉽게 바뀔 문제냐? 이게 당장 도료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 인도네시아하고 호주가 있는데 호주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거는 국가법으로 바로 시행령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설비 구축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뭐 다 하면 3년에서 7년 걸리는데 최소 3년 7년 이거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미국이 이거부터 딱 때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사태하고 똑같아. 지들 준비도 안 하고 가스 준비도 안 해놓고 원유 준비도 안 해놓고 독일이 다 끊었잖아. 끊었는데 러시아 아 그래 우리가 누구한테도 안 주면 되지. 끊으니까 독일의 가스비가 뭐 20배 어떤 지역은 60배까지 올랐대. 그건 누가 돈 주죠? 그러니까 데모하고 난리 치고 있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저렇게 가난한 국가가 아닌데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다. 며칠마다 떨어진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총기도 나올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서방 선진국 자체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중국이 이제 너가 우리한테 때렸어. 너가 선방했다 분명히. 그리고 히토류 가지고 수출 금지를 때리면 답이 없어요. 세계 반도체 기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복한 거니까 세계의 전기 전자 산업을 내가 붕괴시켜 버리겠다. 모든 스탑을 시켜버리겠다. 첨단 산업, 첨단 제품이 생산이 안 되죠. 첨단 산업 제품을 누가 만들어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애들이 제일 많이 만들잖아. 너가 못 만들게 그 특수 히토류 내가 수출 아예 이 국가들한테 아예 그 수출 금지를 때려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죠? 그거 가격이 한 대당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거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노트북 한 대 지금 200만 원짜리가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 정도 400, 500씩 막 올라갈 거예요. 일반 PC도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면 안에 소방 설비로 들어가고 뭐 센서 같은 게 다 들어가죠. 그런 데 들어가는 칩, 거기에 히토류 이런 거 단자 센서 칩 같은 것도 다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기본 칩은 만들겠지만 그럼 건물에 들어가는 거 옛날 거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되겠죠. 근데 그러면 첨단 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2분의 1이나 3분의 2가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대량 해고를 하겠죠. 대량 해고. 전 세계적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뭐야?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이건 그냥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대공황 오면 공산주의 국가는 대공황 와도 별 문제 없어요.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인도 같은 국가는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니까. 중국은 약간 그게 있겠지만 통계로 다 우리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바꿀 거고, 러시아도 문제가 없죠. 어차피 그렇게 살았는데 몇십 년 동안, 그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망하지 그냥. 그럼 결국에는 자원전쟁 같은 게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대안이 일어나는 거는 중국이 그러면서도 어떤 중립국가한테 물건을 팔 겁니다. 어떤 한정되게 어떤 수량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 중립 중개 무역 국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시 되는 거는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정도인데, 이들 국가 중에 한두 개 국가가 중개 무역을 하면서 한국이 필요한 전기전자 히토류를 중국 거를 대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대체 위탁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많아지고, 이 중개무역에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가스비가 독일 같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60배까지 올랐다 했잖아요. 두 배, 6배, 많은 시기에는 60배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히토류를 사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물량을 만들어 놓는데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못 사. 못 사면 1년에 한 대씩 샀던 사람들이 3년에 한 대씩 사면 매출 자체가 반 토막이나 3분의 2 토막 나죠.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2분의 1 토막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마이너스 9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OCI가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90% 이상 내려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테슬라라는 차 안에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리튬 같은 것도 수출 안 해.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 그 한 차 한 대당 1,000만 원에서 뭐 약 2천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쵸? 조금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가격이 한 개당 1,00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배터리 자체만, 배터리만. 그럼 차값이 평상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짜리가 1억 넘게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원을 많이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 그럼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 그렇죠? 그 재가공 생산하는 인력은 인도가 많고, 근데 인도는 종교적으로, 아니 그 종교적이라기보다 이 계몽 시스템이, 계몽 사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국가고요. 브라질은 태평양에서 엄청 멀어가지고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인도네시아는 범죄도 너무 심각하고, 범죄율도. 인도네시아만 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인도네시아도 약간 그 분리 독립주의, 뭐 이슬람 분리 독립주의자가 있긴 하죠. 테러가 가끔씩 일어나긴 한데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고. 네, 싱가포르나 요런 국가들 요 정도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손해를 해야 되고, 직접 투자라는 거 있죠.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중국하고 우리나라와 연계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일 나겠죠. 미국이 지금 경고한 겁니다. 이거 중국에 어떠한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경고하고 똑같은 거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 더 크게 다칠 겁니다. 이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법을 쉽게 못 받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 시진핑이 3년임이 된 상태에서 명령 한마디면 3시간 만에 상해 그 상해 나 포동항 그 무역항 있죠. 출하 금지입니다. 출하 금지. 3시간 안에 출하 금지입니다. 수출 이 배에 싣고 있는데 이거 실은 거는 그냥 놔두겠지만 싣고 있는 거 다 중단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토류나 뭐 리튬 같은 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8.3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아마 순식간에 그냥 20까지 가버릴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주가도 폭락에 채권금리 폭등하면서 채권금리 수익률은 0%당 마이너스에 아까 영국 같은 나라 다 디폴트에 미국 연기금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되면 뱅크런 같은 거죠. 이게 뱅크런 연기금이 월급 같은 건데 그걸 받는 1억 2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총기가 아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그 총기를 들고 나와서 연방 정부를 공격할 겁니다. 대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무정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러시아라? 그쵸? 핵은 안 쏘고 계속 뭔가를 쏠 수도 있지. 그쵸? 무정부 상태를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공대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을 쏘면 자기들 핵으로 보복당하니까 우리 핵은 안 쏠게.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미국은 미국 자체가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핵미사일 날라오는 거,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거. 그 외에 자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장분기. 그 미국 연기금이 디폴트가 되면, 직업 정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거의 99.99%입니다. 그쵸? 총을 다 들고 있고 지금 지난번 LA 폭동 사태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규모가 엄청 크게, 그쵸? 엄청 크게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얘들이 화딱지 났을 때 총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막 사람을 많이 죽였고 한국 가게들도 엄청 많이 피해를 받고 한국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은 거 아니면 4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연금을 안 주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치료 못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굶어서 학비도 못 내, 학교에서 잘려. 이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죠. 이게 어떤 예언가의 예언에도 이 내용이 좀 있는 한 것도 있거든요. 미국 이 폭동이 내란이 일어나서 둘로 세 개로 쪼개졌다가 뭐 된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제가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자, 요런 거는 좀 좋지.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이거 정말 쓰면 안 될 일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시진핑이 3년임이 실패해야 되고, 실패하면 얘들이 여기에 시진핑이 아닌 제 3의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이제 대만 통일 안 할게. 평화 통일. 대만이 원할 때만 평화 통일 하겠다.
중국 그 공산당 내부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단적으로 우리 대만 통일 안 할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없거든. 평화롭게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우리 국가 안보도 챙기고 경제 성장도 챙기고 그 전 세계 시민 경제도 챙길게. 그리고 다른 국가들 무슨 그런 거 뭐 우리 자존심도 좀 챙기고 전 세계 그 어떤 평화 질서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 우리도 이거 너무했네. 우리 그러면 이거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니들 혼자 계속 이 지랄을 하니까 이걸 하는 거야.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키는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한 지랄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건 히토류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못할 것도 없죠. 왜냐면 아예 중국 때려잡아야지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뒤에 공산화가 안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안보 전략가들 이 전략가들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고 모든 시민이나 국제사회 모든 최상위에 있는 애들이 전략가들이거든. 얘들이 결정한 대로 갑니다. 결국엔 거의 결정한 것 때문에 아마 인류 사회가 파괴될 것 같아. 심각한 것 같아 지금. 히토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미 결정됐고 중국의 시진핑이 계속하면 히토류나 여기 답을 할 겁니다. 히토류랑 그 다음에 리튬 이런 몇 가지를 품목을 정해가지고 요 반도체 그거 거기 다 종조하는 국가들한테는 이거 수출 금지 때릴 겁니다. 그리고 말은 수출 금지라는 걸 표현을 안 하고 생산을 아예 안 하는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를 한 달 동안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폭동한 적이 있어. 한 달 동안 하지 말라고. 이걸 6개월 동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국 내 생산 금지를 때려버리면 6개월 동안 안 생산 안 하면 다른 국가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폭등하고 영국 망하고 영국 부도나고 영국하고 관계된 그 아일랜드 미국 같은 이 금융 쪽도 엄청 다 거의 뭐 박살나고 한국 그 전자전기 산업 박살나고 한국 전기전자가 30%에서 40%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3, 40%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실업자도 30% 정도 생길 수 있겠죠.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 현재 정치 환경을 끝으로 체크를 좀 해보면요. 지금 미국 보니까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원래는 아주 나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4대 정권사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쵸? 거짓말했다. 거짓말하고 주가를 박살냈는데 실적이 너무 좋대. 웃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선반영 지표도 좋다. 고금리 정책 조만간 처리할 수도 있지 않냐. 인플레이션 선반영 지표는 좋은데 왜 자꾸 고금리를 하냐 딴지를 걸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패드 내에서도 비둘기파들이 야 이거 아니잖아. 선반영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선반영 지표는 이게 인플레이션 급감 중인 게 확실히 보이는데 왜 후반영 지표를 가지고 후행 지표를 가지고 자꾸 반영을 해서 0.75씩 계속 올리냐. 이거 그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꺾일 수 있죠. 이게 철회가 되면. 꺾이면 조금 좋은 거는 신흥국 지수가 한국 포함해서 개발도상 뭐 위로 있는 국가들 신흥국 지수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많이 과락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이러게 하겠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써라 왜? 응? 여기 있잖아요. 자
남은 두 개의 큰 악재를 또 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핵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끝에 이야기를 할게요. 영국 국채금리 폭등으로 영국 연기금 반대 매매 위험이 생겼습니다. 지금 2,400조, 2,400조. 규모가 매우 큽니다. 디폴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400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옵션 파생 상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파생 상품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이게 뭐 7,000조일 수도 있고 2경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이 얼마나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몰라. 리먼 브러스 사태하고 거의 동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클 수도 있어. 우리 서리가 또 땡깡을 부리네요. 자,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 세계 옵션 파생 연동 상품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증시가 마이너스 40%에서 일어나는 날짜부터 40%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40%에서 70% 개별 종목 70% 이상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거 함부로 지금 매수를 하면 돼요. 정리식은 괜찮겠지만 정리식이 아닌 이상은 극단적인 올인형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 핵발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고양이 때문에 방송을 여기서 일단 접을게요. 여러분이 좀 지금 상황을 지금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주시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시진핑이 집권을 하거나 못하거나 했는데 나 평화, 내가 집권 성공하면 나 평화 모드로 다시 바꿀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 반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더 엄청 안 좋겠죠. 미국하고 진짜 결정의 그 에너지 자원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이 정말 큰 타격을 받겠죠. 주가도 붕괴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50% 넘게 폭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확실하게 꺾인다, 강달러가 꺾여가지고 1,300원대로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적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가 아닌 이상은 적기일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정의식 투자는 지금 이제 역사적 지표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가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럼 이걸 보고 이런 거 터지는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내려가겠죠. 앞으로 마이너스 10% 20%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자, 여기까지 방송 끝. 다들 성투하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자기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기를 기원드립니다.